그럼 우리가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수리가 된 집이 있고 수리가 안 된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올 수리된 집이 더 비싸다고 들으셨죠? 올 수리된 집 사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하우투 디자인입니다. 오늘 또 사무실이네요. 네, 오늘 사무실 특집편 준비했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하면서 인테리어를 의뢰하시고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매매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인데 집 매매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까지 알려주시나요? 저희 인테리어 업체는 단순히 공사를 넘어서 어떤 집을 사야 좋은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수리가 된 집이 있고 수리가 안 된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올 수리된 집이 더 비싸다고 들으셨죠? 이 올 수리된 집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니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되거나 부분적으로 좀 해도 경제적일 거다 생각을 하실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수리가 다 된 집인데 돈이 왜 더 들어요? 이미 공사가 된 집은 철거비가 상승하거나 이 기초 작업을 다시 잡으려고 하다 보니 차라리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는 집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서 그 돈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더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 소개시켜드릴 영상에 고객분이 계시거든요. 5년에서 7년 전에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집을 매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다 하셨는데 인테리어를 할 때 집을 또 한 번 더 방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톤도 마음에 안 들고 막상 되어 있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것들이 실제로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거 모두 다 뜯고 새롭게 좀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거실 공간부터 좀 보실게요. 이 집의 거실 컨셉은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좀 추구를 했습니다. 몰딩 라인을 최소화하고 집을 간결하고 넓어 보이게 만드는 데 집중을 했어요. 우리 집을 간결하고 심플하게 보이고 싶다면 정말 좋을 중요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몰딩 하세요. 천장 몰딩을 없애면 공간이 훨씬 더 넓고 깔끔하게 좀 보입니다. 두 번째, 걸레바지인데요. 걸레바지를 해야 된다면 높이를 낮게 하시면 시각적으로 넓은 효과를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벽과 천장을 한 톤으로 하세요. 벽과 천장의 도배는 같은 톤으로 이렇게 맞추면은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현장에는요, 디아망을 사용해서 이 고급스러움, 심플함 동시에 좀 잡아드렸어요. 바닥도 이렇게 600각 정각 타일형 강마루를 이용을 하면요, 이 간결한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9mm 문성까지 적용을 하니까 이 집의 컨셉이 완결성 있게 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확장을 통해 개방감을 주었기 때문에 기존 집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죠.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집의 분위기를 크게 바꿔줍니다. 확장이 가능하다면 저는 확장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뭐 단열이나 난방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제대로 확장 공사를 한다면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하시는 건 정말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분께서 이 기존 구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여기는 주방을 디자인하면서 효율성과 미관 모두 좀 고려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방이란 공간이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내는 중요한 장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방감과 수납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요,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할 수 있게 좀 설계를 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기존 구조를 좀 보실게요. 이렇게 개수대와 가스대가 일자로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답답하고 이 수납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이 집의 주방은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좀 잡았어요. 어쨌든 기존의 일자 구조에 냉장고와 개수대 그리고 수납의 효율이 좋게 팬트리장을 추가한 부분이죠. 이렇게 팬트리장은요, 주방의 물건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리정돈이 훨씬 더 용이해지게 됩니다. 특히 주방에서는 이 소형 가전이나 식재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수납 공간도 설계를 좀 잘 해야 됩니다.
팬트리도요, 그냥 하실 게 아니라 사이즈나 위치 정확하게 이렇게 고려를 하면 주방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를 배치하여 인덕션을 위치할 수 있게 좀 했거든요. 이 아일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면서도 수납의 기능적인 면을 높일 수가 있어요. 보통 아일랜드를 구성함에 있어 이 천장형 후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천장형 후드가 공간이 좀 좁아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사용을 해서 후드를 눈에 띄지 않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기능성과 동시에 뷰가 굉장히 정리가 되어 보이고 깔끔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근데 후드 일체형 인덕션 쓰면 냄새 잘 안 빠지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의 이런 피드백을 좀 들으면요, 생각보다 이 흡입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장고장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도 이 후드 일체형 인덕션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일랜드의 길이감, 깊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수납을 아일랜드 앞뒤로 배치를 하여서 수납 공간이 정말 극대화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 주방의 전체적인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좀 실용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이렇게 군데군데 세심한 설계를 좀 하였고, 이렇게 아일랜드 앞쪽으로 좀 공간이 있죠. 이쪽이 식탁이 놓여질 공간이거든요. 이쁘게 펜던트도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아일랜드에 식탁을 붙이게 되면 뭔가 음식이나 이런 거를 나르기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동선들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주방 설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관 공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관은 집의 첫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디자인과 기능 모두 좀 신경을 쓴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타일은 미끄럽지 않으면서 때가 잘 묻지 않는, 쉽게 닦이는 관리가 좋은 타일로 좀 선택을 해드렸어요. 신발장은 수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길게 좀 설계를 했거든요. 이럼으로써 우리가 많은 신발을 효율적으로 좀 수납을 할 수 있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 신발장의 맞은편 벽면, 이 맞은편 필름의 장점으로는 때가 잘 묻지 않으면서 청소가 좀 편리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속성이 정말 좋아지겠죠. 이렇게 현관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미니멀하고 세련되게 좀 구성을 했는데요. 불필요한 장식을 최소화시켜서 깔끔한 첫인상을 주기 위해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실 공간은요, 거실의 공용 욕실입니다. 이 욕실은 디자인과 기능성, 고급스러움과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거실의 욕실 타일은 600각 타일로 졸리컷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젠다이 시공과 욕조를 배치하여서 아이가 있는 집에 최적화된 욕실이다. 그리고 특히나 메리수전을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 욕실이 고급스러우면서도 호텔 욕실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메리수전의 장점은 디자인미가 좀 강조가 되고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이 인테리어 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욕조에 있는 수전만큼은 매립 수전 대신에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드 바는요, 높이 조절이 되면서 가족 모두가 키에 고려해서 샤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고려하면서도 편의성에 염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면대 수전은 매립 수전을 하고 샤워 쪽은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이 슬라이드 바를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이제 안방 욕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존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건데요. 보통의 30평대 구축 아파트에 많이 있는 안방 욕실의 구조거든요. 작고 불편한 구조죠. 이렇게 변기와 세면대만 있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좋고, 여기서 샤워를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바꿔드렸어요. 기존의 문제를 바로잡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요. 먼저 세면대를 욕실 바깥으로 빼서 배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기와 샤워 공간의 위치까지도 옮겨 드렸어요. 만약에 세면대만 옮긴다 이러면 샤워를 하실 때 문 쪽으로 많이 튈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이 변기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옮겨 드린 거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면서 관리가 잘 되는 욕실로 변신을 좀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세면대를 욕실 바깥으로 배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양치를 하거나 손을 씻을 때 욕실 밖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방식은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입니다. 욕실로 향하는 문은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좀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한 이유는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간섭이 없죠.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욕실을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런 설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훨씬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테리어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우리가 매매를 하고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실 때 내가 어떤 집을 매매할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올수리가 되어 있는 집을 사서 부분적으로 고치려고 해도 의외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저희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좀 보고 있거든요. 인테리어가 의외로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거든요. 바닥과 벽체, 도배, 문, 문틀, 몰딩, 그리고 주방의 가구들, 신발장, 붙박이들, 그렇다 보니 부분적으로 하려다가 전체력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또 인테리어 방향성이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적인 요소도 강조하면서 생활의 윤택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번 고객분처럼 이렇게 올수리가 되어 있는 집을 사진이나 이렇게 한번 쓱 보시고 결정들을 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끗해 보여도 실제 컨디션은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인테리어 계획이 있다, 올수리된 집 사지 마시고요. 수리가 안 된 집을 최대한 좀 낮게 매매를 하셔서 그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집을 살 계획이 있는데 그때 한번 따라오실 수 있나요? 마음은 굴뚝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네요. 지금 하는 일이 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구축 아파트를 매매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제가 조만간 콘텐츠를 찍어가지고요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하실 때 정말 고민 많이 되시죠? 저희 하우투 디자인에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이 소중한 집을 성심껏 맡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대표님, 네? 뭐 질문이 있어요? 지인 중에 인테리어 사기당한 분이 있는데 아이고, 또 그런 일이. 사기 안 치는 인테리어 업체 찾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기 안 당하게 하려면 인테리어 업체 너무나 많잖아요. 이 네 가지를 알면 절대 사기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 없이 인테리어 하는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의외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무실에 오래 있었는가, 이거 체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실내 건축 면허죠. 반드시 중요합니다. 필수 사항이고요. 여러분, 이 수술을 할 때 무면허 의사에게 맡기시나요? 너무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 1,5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이 실내 건축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인테리어 할 업체에 이 면허가 있는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개인 업체냐, 법인 업체냐, 어떤 게 더 신뢰가 가세요? 당연히 법인 업체 아닐까요? 이 법인 업체는 아무래도 개인 업체보다는 자본금이나 규모, 투명성, 안정성,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포트폴리오 확인이죠.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유튜브 채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이 대표 본인이 나오잖아요. 인테리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요, 투명하게 소통을 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만 확인을 해도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4개가 다 해당되는 업체가 있나요? 많이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이 한 사무실에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건설 면허 가지고 있죠. 세 번째, 법인 기업입니다. 네 번째, 유튜브에서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네 가지만 확인을 하신다면요, 사기치지 않는 업체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기치는 업자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그렇게 살지 마!